안녕하세요. 정시훈입니다. 블록체인 강의 시리즈 오늘은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너무 화면만 나오고 단조롭다 그래가지고 한번 처음으로 이렇게 좀 웹캠을 같이 섞어가지고 시도를 하는데 솔직히 저는 이게 더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빛도 신경 써야 되고 그래서 그래도 일단 반응을 보고 앞으로 이렇게 할지 아니면 과거처럼 그냥 깨끗하게 강의 화면을 중심으로 할지는 조금 더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이제 블록체인 강의 시리즈의 비트코인 관련해 가지고 마지막인데요. 비트코인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되게 많이 나누어 보고 있는데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은 시조새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프로토타입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여기에서 파생되어 나왔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걸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역시 제일 처음 시작된 시조새 같은 것들은 이 한계가 많죠. 예,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고 많이 퍼져 있고 그렇긴 하지만 비트코인이 만능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그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을 시도하기 위한 새로운 암호화폐라든지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통 이제 하드포크, 소프트포크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죠. 예, 그런 부분들이 차이점은 무엇인지 이런 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가장 크게 지금 비트코인이 설계돼 가지고 지금 진행되는 데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우리가 컨스트레인트라 그러죠. 이렇게 제약점을 보통은 조금 가볍게 처리할 수 있게 또는 이제 정책이라든지 다른 걸로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볼 수도 있는데 이거를 그냥 하드 코디드로 그냥 박아 넣었어요. 알고리즘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일종의 소프트웨어 배급을 새로 하고 완전히 바꾸기 전까지는 이게 그냥 그대로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제약사항이 많아집니다. 대표적인 게, 예를 들자면은, 블록이 만들어질 때 보통 10분 정도, 이게 사이로 한다 그랬잖아요. 블로그 이제 크리에이션 할 때 10분 간격으로 하는 이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블록에 들어가는 블록 사이즈가 1메가바이트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1메가바이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래 기록의 수가 한계가 있죠. 더더군다나 이게 스마트 컨트랙이라든지 이런 걸로 발전하기에 좀 문제가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블록 하나당 대략 한 2만 시그너처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는 계산하면 되게 쉽게 생각해 보실 수 256바이트씩 하기 때문에 대략 이 바이트 수하고 256바이트인가요? 하여튼 이 바이트 수하고 그 크기하고 블록 사이즈 생각을 해보면은 한 블록당 들어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걸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거는 처음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거 생각 안 했던 건데요. 1비트코인은 대략 한 1억 개의 사토시까지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오르게 되면 1억 사토시 갖고도 모자랄 수 있거든요. 나누기를 했을 때. 0.000000 이게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제한을 짓는 게 맞았을까? 그 다음에 지금 발행되고 있는 비트코인의 총량은 최대 2100만 개까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비트코인 강의 앞에 거에 보시면 이거가 이제 계산되는 것도 좀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마이닝을 했을 때 리워드가 제일 처음에 50개, 그 다음에 반감기가 있었죠. 그래서 25개, 지금은 12.5개, 점점 줄어서 나중에 없어지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직접 하나씩 수치화를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원래 프로그래밍 할 때 제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거는 나중에 제약상이 변할 수가 있으니까, 하드 코딩으로 집어넣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집어넣으면 이 소프트웨어 바꾸기 전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그 사실상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비트코인의 총수 같은 거라든지 혹은 마이닝 리워드의 구조 50개 어떻게 되면 50개가 나오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비트코인을 얻을 수가 있고 25개는 언제쯤 바뀌고 12.5개는 언제쯤 바뀌고 이런 거. 왜냐하면 이거는 그 변화를 했을 때 경제적으로 전체 시스템의 경제학에 대해 미치는 파급력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바뀌게 되면은
사람들한테 타격이 굉장히 크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한계가 있지만 아마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것들도 있죠. 가장 이야기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블록 사이즈 같은 건데, 현재 이제 블록의 사이즈가 1MB에 트랜잭션 수를 한 260바이트 정도 잡아먹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블록당 최대 4,000개의 트랜잭션 이제 거래를 기록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요거를 이제 블록 제너레이션 되는 타임이 한 10분에 하나씩으로 돼 있으니까 10분에 하나씩이면 여기에서 초당 TPS가 트랜잭션 퍼 세컨드인데 1초당 7개의 거래밖에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굉장히 적은 숫자죠. 예, 굉장히 느립니다. 예를 들자면 비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래 처리를 10,000개를 넘기까지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보통은 10,000개를 안 하지만 최대는 10,000개를 넘어설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늘리든지 하여튼 이런 속도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예. 사실 요거는 어떻게든 뭔가 좀 바꿔야 되는 거고,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라든지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것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크립토그래픽 알고리즘인데, 암호화 알고리즘 크게 이제 비트코인 두 번 쓰잖아요. 하나는 해쉬를 만들 때 해쉬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그너처를 생성하고 풀 때 시그너처와 관련된 알고리즘,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 이렇게 두 개를 쓰게 되어 있는데, 예, 해쉬 같은 경우에도 가장 유명한 SHA-1, SHA-256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하는 몇 개, 한 두 개 정도의 해쉬 알고리즘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도 엘리티컬 커브를 이용한 ECDSA라고 하는 거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게 하나예요. 이거 하나. 그리고 얘네들 둘 다 이 완결적인 것들도 아니고, 앞으로 이제 기술이 발전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만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얘기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스크립트 랭귀지에 좀 새로운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게 확장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미래의 비트코인 버전 또는 이제 포크를 통해 가지고 계속 적용이 될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프로토콜을 체인지한다는 것은 거기 이해 당사자들이 이거를 사용하는 것들을 모두 이제 합의해가지고 바꾼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프로토콜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프로토콜을 바꾸는 것이 왜 어렵냐? 우리 흔히 얘기하기로는 그냥 소프트웨어가 새 버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쓰시는 모든 노드들한테 이 소프트웨어를 더 업그레이드 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보통 지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유가, 일단 첫 번째로 그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노드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설치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돌리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수는 아마 제 시간에 설치를 못할 거예요. 그리고 이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소위 이제 노드의 소위 쪽수 같은 건데, 대부분의 노드가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지만 일부가 업그레이드 못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도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하드포크와 소프트포크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드포크라고 하는 거는 뭐냐? 어쨌든 간에 이제 진짜 시리어스한 문제가 있으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버전의 그 소프트웨어가 깔렸는데, 이제 새로운 버전의 노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가 블록을 이제 유효하다고 판정을 해요. 근데 기존의 올드 원 같은 경우에 이거를 리젝트 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걸 왜 하드포크라고 부르냐 하면은 이런 게 같이 존재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밸리드하다,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블록이 계속해서 얘네들은 붙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롱기스트 브랜치가 계속 늘어나게 될 텐데, 올드 원을 깔고 있는 소프트웨어에서는 그 해당 블록들을 전부 인밸리드하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올드 노드 같은 경우에는
인밸리드하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이런 거를 뺀 브랜치를 유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피처가 기능이 들어간 블록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에 있었던 것만 가지고 계속 붙이게 될 겁니다. 이 경우에 이 그 올드 노드들이 업그레이드를 하기 이전에는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유지하고 있는 짧은 브랜치가 가장 긴 밸리드하다라고 이제 인정을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걸 업그레이드 하기 전에는 이게 계속해서 새 녀석은 이리로 계속 가는데 올드한 건 그냥 이리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두 개의 브랜치가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개로 완전히 분지된다라고 해서 포크가 이렇게 분지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경우에 블록체인이 스플릿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고, 이 경우에는 이 브랜치가 같이 합칠 일이 그 뒤에 다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드포크라고 부르고요. 하드포크 같은 경우에 이견이 다른 노드나 커뮤니티가 되게 많은 상황에서 이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를 감행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또는 이제 신규로 해야 되는 것들의 세력이 웬만큼 커져서 분지가 되더라도 우리는 그걸 감안하고라서 이걸 나가겠어 이럴 경우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라든지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에 각각 어떤 특정 브랜치 블록체인의 블록의 넘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분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이제 일종의 이 종이 이렇게 분지되어 나가는 거랑 비슷하죠? 예,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프트포크는 뭐냐 하면은 소프트포크는 밸리드한 유효한 트랜잭션의 세트를 제한하는 건데, 이게 좀 하드포크와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규칙을 좀 강화를 해서 신규 소프트웨어가 리젝을 할 수 있고, 되려 올드원은 이게 강화된 거에 대한 것들을 잘 모르니까 억셉트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거꾸로죠. 하드포크는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이제 그 신규 소프트웨어가 하는 거고, 올드원은 그런 게 없어가지고 쇼트하게 만들어지는 경우인데, 이건 반대잖아요, 지금. 근데 이걸 왜 소프트포크라고 하느냐?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퍼머넌트 스플릿이 일어나지 않아서, 이게 두 개로 분지되는 게 일어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뉴 노드가, 새로운 노드가 결국에는 더 타이트한 룰을 적용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올드 노드 같은 경우에는 이 타이트한 새로운 규칙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올드 노드 같은 경우에는 더 그 유효하지 않은 노드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이제 질문을 하기를, 올드 노드가 그 더 롱기스트 노드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신규 노드가 그걸 리젝을 하고 올드 노드가 길게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대부분의 그 노드 소프트웨어는 업그레이드가 돼서 신규 그 노드로 신규 노드의 소프트웨어를 적용을 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컨센서스를 이뤄가지고 롱기스트 브랜치를 만들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예, 그런데 리스크는 여기에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 올드 마이너들, 올드 노드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인밸리드 블록을 마이닝을 하겠죠. 예, 딱 그 신규 소프트웨어 대부분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블록을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일부 블록들이 아마도 리젝트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기존에 있었던 스플릿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과거에 밸리드하다 생각했던, 유효하다고 생각해서 블록 계속 해냈는데, 그걸 만들었는데, 이게 다른 그 노드 소프트웨어가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그 올드 소프트웨어 갖고 있는 쪽에서 알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마이닝 한 것들이 이제 소용없게 되고 별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거 운영하는 운영자들이 이래 가지고서는 아무런 이득이 없겠구나 해서 우리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압력을 받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소프트포크에 의해서 올드 노드를 운영하던 곳들이 다시 이제 신규 노드로 들어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블록이 브랜치가 나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소프트포크라고 부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올드 노드를 운영하는 수많은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수많은 올드 노드들이 결국에는 작고, 그다음에 그 이미 임시적인 포크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거니까 완전 업그레이드가 될 때까지는 이것들은 계속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소프트 포크입니다.
그러면 이제 잘 이해를 하셨나 궁금하니까 제가 테스트 이그젬플 몇 개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미 뭐 일부 얘기했던 그 개념이기도 한 게 이 강의 시리즈를 열심히 들으셨으면 원래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페이 투 해시라고 하는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해시에다가 이제 해시에다가 페이를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걸 까면 거기 있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좀 확장을 할 수 있도록 한 케이스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이 신규 노드가 이제 포크가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포크가 일어나서 이걸 지원해야 되니까요. 신규 노드가 그 데이터의 그 해시를 체크를 한 다음에 이 해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값하고 정확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스크립트를 또 실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 스크립트를 사용을 하게 돼요. 예, 그런데 올드 노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그 해시 값이 맞는지만 체크를 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끝난 거죠. 그냥 밸리드죠, 밸리드. 그래서 얘는 계속해서 유지를 시키는 건데 뉴노드 같은 경우에는 스크립트를 또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스크립트를 또 검증을 했는데 만약에 밸리드하지 않아. 그러면은 이거는 깨야죠. 예, 이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 그 포크를 실행을 했는데 이거는 소프트 포크일까요? 하드 포크일까요? 네, 이거는 소프트 포크입니다. 이제 뉴 노드가 그 체크하는 것이 좀 더 강화됐잖아요. 올드 노드는 그냥 스크립트가 해시가 맞는지만 체크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임시적으로 길어지는 일부의 노드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스플릿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뉴 노드가 훨씬 강화된 걸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소프트 포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 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이제 새로운 OP 코드 명령어를 비트코인 스크립트에다가 새로 도입을 했어요. 이거를 이제 사용을 하려면 모든 소프트웨어들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겠죠. 또는 블록이나 그 거래 기록의 사이즈를 바꿔요. 예,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멀티 시그너처 트랜잭션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그 추가적인 가치를 막 그냥 스택에다 집어넣거나 빼거나 하는 그런 오류가 발생을 했어요. 버그가 굉장히 메이저 버그죠. 예,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소프트웨어가 이걸 다 업그레이드해서 새로운 규칙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되겠죠? 예, 이런 경우는 하드포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수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 하드포크와 소프트포크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소프트포크도 그렇게 간단한 사안은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 그 블록체인 프로젝트나 암호화폐를 설계를 할 때 최대한 유연성을 가지면서도 너무 또 막 바꾸면 안 되니까 유연성을 가지면서도 안정성을 갖출 수 있는 수준으로 잘 설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드포크를 버린다든지 소프트포크를 버린다든지 이런 일이 좀 적어지거든요. 그치만 계속 변화하는 사회에 있어가지고 포크가 안 일어날 수는 없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하고 적절하게 그 복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비트코인 관련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